안녕하십니까, 공역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95페이지에 현대시 7강 박목월의 층층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목월의 층층계는 이제 박목월의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특히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이런 거,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걸 노래하는 작품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작품이다. 자, 특히나 이제 자기가 어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욕망, 내 욕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이런 거에서 이제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내용의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작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이 박목월의 작품은 일단 수능과 모의평가에 지금 4번 나왔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7학년도 9월이니까 충분히 나올만 하겠죠. 이 지문도 중요합니다. 자, 가볼게. 적상가옥 구석의 짤막한 층층계. 자, 먼저 적상가옥이 나오네요. 이 적상가옥은 적국이 남기고 간 집이니까 이게 시대 배경을 알려준다고. 시대적 배경. 이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무래도 해방 직후일 것 같아. 구석의 짤막한 층층계. 그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자, 자기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쓰고 있대요. 그럼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 이건 자기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 작가가 직업이라는 걸 알겠고요. 요게 지금 상황입니다. 주어진 상황.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함. 이제 공함이란 건 알죠, 그죠? 이게 공함이란 건 뭔가 서글픈 거야, 불만족스러운 거야, 허무한 거야. 매우 허무하고 서글프고 불만족스러워요. 그럼 왜 불만족스럽냐? 이것은 내일이면 집회가 돼. 그러니까 집회가 된다는 것은, 이 집회란 건 원고료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글을 썼으니까 원고료를 받아. 그러면 어느 것은 어린 것의 공납금으로 쓰이고, 자, 이게 이제 공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어린 것의 공납금, 즉 학비로 사용된다는 거고요. 어느 것은 가난한 실향때, 여기서 가난한 실향때라는 것은 생활비로 사용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비 쓰고 생활비 쓰니까 남는 게 없겠지. 그래서 늘 가벼운 나의 용전. 나는 벌어봐야 돈 조금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자기는 열심히 일한다고 일을 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건 얼마 되지 않는 상황. 애들 학비 주고 생활비 주고 나면 나는 내 용돈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런 상황. 내가 지금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생활비로 다 쓰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는 거야.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의욕을 잃겠지. 이게 작품 창작을 했는데 의욕을 상실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밤 1시 혹은 2시 용변을 하려고, 그냥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는데, 사실 화장실 간다기보다는 그냥 1시에도 화장실 가고 2시에도 화장실 가고 그냥 쓰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해봐 이거 돈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단칸방. 자, 지금 여기서 화자는 2층에 있었고요. 이해됐죠? 화자가 있는 곳은 2층. 여기 가족이 있는 방은 단칸방. 이해됐죠? 이 가족들의 생활 공간이야. 온 가족은 잠이 깊다. 이거는 가족들의 생활 공간. 서글픈 것의 저 무심한 평함. 이 서글픈 것이란 건 결국 자기의 처 자식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지? 잠깐만, 처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 무심한 평안함.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간다. 왜 뭐가 문제인데? 쓰기 싫었는데 이거 자식들을 보니까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지금 뭘 하냐면 다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해됐죠?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올라가는 거야. 그 말은 여기서 뭘 느끼냐면, 자식들을 보자마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저 자식들 학비도 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저기 있는 자식들 먹는 것도 사줘야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자 가서 하는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 고개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고개사는 지쳐 내려오잖아. 그럼 지쳐오는 거니까 고개사보다 더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고개사는 지금 아버지의 삶, 여기는 이 아버지의 삶과 비교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고, 그만큼 아버지의 삶이 더 힘들고 위태롭다. 이해됐죠? 아버지의 삶이 더욱더 힘들고 위태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날마다 막다른 골목길 끝에, 자 나는 막다른 골목 끝에 있어요. 이건 지금 결국 막다른 골목 끝이라는 것은 절박한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건 절박한 처지에 놓인 짤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나. 그러니까 그 위에서 수척한 얼굴을 만나. 그럼 여기 수척한 얼굴은 결국 화자 자신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었다. 결국 내가 알고 보니 나는 뭐였다고? 아버지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느끼냐면 이 아버지라는 건 가족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가족들에 대한 어떤 자괴감,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고 나니 나의 어린 것들은 외놈이 남기고 한 다다미 방에서 날무처럼 포름족족 얼어있구나. 날무처럼 포름족족 얼어있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의 힘겨운 삶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네.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는 공간이 두 개가 되겠네요. 그죠? 2층은 뭐 하는 곳이냐면 화자가 창작하는 창작의 공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쪽에 있는 이 단칸방은 가족들의 생활 공간이에요. 가족들의 생활 공간. 그러면 화자가 글을 쓰는 이 창작의 공간은 화자의 개인적인 공간인 거고, 여기는 이건 가족들의 생활, 가족 모두의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 아니라 자신은 가장이지. 가장으로서의 공간인 거야. 여기서는 글쓰기 싫어, 창작에 고통이 있다고, 나 더 이상 글 쓰는 것도 귀찮아, 힘들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자신의 힘겨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힘겨움을. 그래서 창작의 고통이 있는 곳이고, 내가 지금 쓰기 싫은 거니까 개인적 욕망이 있는 곳이야. 그런데 그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라고, 이 공간은. 자, 이 시는 여기서 내려온 화자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삶 중에서 내적인 갈등을 하게 되지. 그 내적인 갈등 중에서 결국 가장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를 매개하는 것은 결국 층층계라는 계단이 여기를 매개하고 있다. 이곳이 이제 내적 갈등의 공간이 되겠죠. 선택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아버지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걸 느껴가는 내용의 작품이라 볼 수 있겠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는 이대엄의 동그라미라는 작품인데, 이건 당연히 아직까지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요. 뭐 지금 가장 좀 최근에 나온 작품이라서, 사실은 이제 오히려 최근에 나온 작품이라서 수능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대엄의 동그라미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을 노래하는 시예요. 자, 가볼게요. 이 작품 여기서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여기서 둥글게 하는 버릇이라는 것은 글자에다 뭘 집어넣냐면 받침에 이응을 삽입하시는 버릇이 있어. 오느냐 가느냐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그치면 온가 간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는 말이 장가 상가가 돼. 나뭇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라서
박남구 잎은 푸르딩딩 해가지고 자 밤남구 잎은 푸르딩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된가 하기에 일한가 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기에 장가 가는가는 말은 장가 간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는 안한가가 된다. 자 지금 이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봐라. 일단 첫 번째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요.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응이 들어간 글자들 열심히 열거하고 있죠. 이해되니?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머니의 말투 설명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대부분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는 지 어머니가 이응을 쓰는 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지역 사투리 뭐 이런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죠? 그 지역 사투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어머니의 언어 습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강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자 이런 거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치고 있다. 자 한사코 기어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치고 있대. 그게 뭔데?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자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어. 자 이게 어머니의 삶 첫 번째. 일생을 흙 속에서 살았어. 밑줄 치고 두 번째. 자 어머니의 삶이야. 무장허리가 여기서 흙 속에서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농사 지었다는 얘기고 무장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여기서 무장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됐다는 건 이렇게 꾸부정하게 계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치? 꾸부정하게 계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허리가 굽은 어머니의 삶이니까 어머니의 힘겨운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힘겨운 삶에도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세요. 자식들이 오면. 이게 세 번째야. 자 다시 해코지 한번 하지 않았어? 일생을 흙속에 살았어? 하지만 퍼주세요. 즉 다시 말하면 희생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희생적인 태도를. 머리가 발에다 둥그러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는 살을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살리는 것은 잘 봐라. 여기에서 머리가 발에다 둥그러진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살아 계실 때까지는 C자가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 이때 살리는 건 다른 건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살리는 거지. 그지? 자식들을 살리는 것. 이게 쏟아질 것이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자 여기서 우리들의 받침이란 건 결국 자식들의 삶을 위해 희생하는 거야. 이런 어머니는 한사코 오순도순 살아라이 하고 당부한다. 자 여기서 오순도순 살라고 당부를 한대. 자 요게 어머니의 삶 네 번째. 즉 자신의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이라 그래서 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 그래서 모든 것. 그래서 결국 여기서 화자 자신도 본받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시는 어머니의 삶을 동그라미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특정 의문의 속성을 특정 의문이 가지고 있는 의문의 속성을 가지고 어머니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어머니의 삶을 형상화합니다. 됐죠? 어머니 삶을 형상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시는 처음에 어머니의 언어 습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뭐 하게 되냐면 어머니의 삶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가면서 뭐가 됐다? 시상의 확대가 일어났다.
요것도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작품들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